자, 이번에는 8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피케티가 책에서 소득 불평등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 내지는 재산 불평등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재밌는 현상인데요. 191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 재산을 많이 가진 그 상위 10%가 그 나라 전체 그 총 재산의 90%를 가졌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이 나머지 90%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무산자라고 하죠. 이거를 프랑스 말로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산자 계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피케티가 프랑스 사람 아닙니까? 피케티가 프랑스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르주아라든가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이 전부 다 프랑스 말입니다. 그 부르주아라는 말을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유산자 계급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무산자 계급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1910년까지만 하더라도 19세기 내내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의 재산을 이 유산자들이 갖고 있고 이른바 노동자들, 서민들은 집 한 채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근무하는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월세를 살았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이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뭐 자기 집에서 살았지만은 그런데 이 한 80년 뒤인 1970년대, 80년대에 프랑스라든가 미국을 보지 않습니까? 상위 10%가 그 나라 총재산의 50%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죠. 하지만 그 80년 전이었던 1910년경에 90%에서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늘날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때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소유한 집.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사는 게 아니라 내 아파트, 내 집.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날 이 서울의 경우에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가 자기 집을 가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중산층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00년 전에 영국 같은 경우에 런던이라든가 스톡홀름, 런던이라든가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의 거의 태반이 자기 집이 없고 또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를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은 월세 규제가 없었어요. 집준이 올리면은 그냥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영국만 아니라 프랑스, 스웨덴, 독일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국민들의 90%는 90%입니다. 헐벗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들이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프랑스고 영국이고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총재산의 55%를 이제 201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가지는데 이거랑 연관되고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상위 10%입니다. 재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1900년에서 1910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그 나라 재산, 그 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빌딩, 뭐 공장, 농장 이런 거의 90%를 가장 잘 사는 그 나라 국민 중에 10%가 다 가져갔었던 겁니다. 거의 90에서 80% 정도를. 그나마 미국이 좀 양반이에요. 미국은 재산 불평등이 좀 덜한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은 농민들이 많아요. 소도시에 살고 있는 농사꾼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집이 있죠. 근데 유럽은 이 농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만큼 도시화가 된 나라들이에요. 가장 심한 나라가 여기 영국이에요. 빨간. 영국은 그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부유층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이제 이게 유럽입니다. 여기 약간 뭐죠? 초록색 비슷한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여기예요. 프랑스도 그나마 유럽에서 농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유럽 평균과 비슷하죠, 그래프가. 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여기 하늘색인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과거에는 자산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덜한 나라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농업국가거든요. 1910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인구의 거의 한 70% 정도가 농민들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 그 자기 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땅도 있고 자기 집도 있죠. 그러니까 땅과 집은 농토고 이거는 재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과는 달리 도시화가 덜 됐으니까 이 자산 불평등이 덜 심했는데 오늘날의 미국을 보세요. 오늘날의 미국은 자산 불평등이 유럽에 비해서 더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은 더 불평등한 거고요. 오늘날의 자산 불평등이 가장 덜 심한 나라가 새삼스럽게 영국입니다. 영국이고요. 영국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산 불평등이 제일 심한 나라였어요. 이게 이제 영국에 관해서 읽어보면은 영국이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집 가진 그 서민들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은 거의 뭐 대도시 주민들 중에 한 5% 정도. 대부분의 이 서민들과 중산층이 월급쟁이들이 월세를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영국도 이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바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199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산 불평등이 다 심화되고 있고요. 여기 스웨덴을 보세요. 스웨덴도 영국만큼이나 자산 불평등이 심했고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하지만 1940년대부터 꾸준히 줄어들죠. 이게 뭐냐면은 이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부가 집권해가지고 이 자가주택을 보유를 많이 높였고요. 협동조합 주택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자기 집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래프에 나타나는 건데 하지만 여기도 이제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약간 역전돼가지고 이 자산 불평등이 약간 심화되면서 이게 뭐냐면은 자기 집이 없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모습이 상위 1%로 또 좁혔을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도 미국이란 나라가 상대적으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산 불평등이 좀 덜했는데 오늘날에는 유럽에 비해서 더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된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 스웨덴이라든가 영국 같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10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산 불평등이 심했지만은 오늘날에는 좀 덜한 나라로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좀 덜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한 60% 정도가 자기 집이 있거든요. 서울의 경우에도 절반이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근데 100년 전을 보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서울에서 자기 집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도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 뭐 이 가령 50년 전에 가령 서울에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그나마 자가주택 정책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가령 뭐 LH공사라든가 SH공사 같은 데서 분양주택 공급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전세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을 그나마 했기 때문에 이런 중산층들이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게 이제 이 몇 년 전 그래프 신문 뉴스인데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왜 불평등하다고 느끼냐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산 불평등입니다. 딴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집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 가지고 불평등을 있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정도로 느끼는 게 바로 이제 소득이고요. 여기 주거도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김낙연 교수라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고 이분이 약간 뉴라이트 성향이긴 한데 이분이 훌륭한 게 뭐냐면은 국세청 자료를 쫙 이게 분석을 해요. 이분이 이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국세청 상속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이 상위 10%가 가장 잘 사는 10%니까 한 500만 명 정도입니다. 여기가 소득을 상위 10%가 이 기간 중에 43%의 소득을 가져가요. 이게 뭐냐? 가장 잘 사는 상위 10%가 요즘으로 치면은 뭐 연소득이 한 1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1억에서 한 10억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가 일반 국민들보다 이 4.4배를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근데 상위 1%는 12%를 가져가죠. 이 얘기 뭡니까?
상위 1%,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1%는 일반 평균 국민들보다 12배 정도를 더 번다는 거예요. 소득 기준으로. 이거를 재산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재산 상위 10%가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보다 6.6배의 재산을 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1%를 보게 되면은 상위 1%가 25.9%니까 일반 국민들 평균보다 무려 26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남영 교수의 주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도 중요하지만 재산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상위 1%라든가 상위 10%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양호하지만 프랑스라든가 스웨덴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재산 불평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는 건데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 집이에요. 결국 이게 이제 이 상위 순자산 5분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한 5분이니까 1,000만 명 정도가 갖고 있는 재산인데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쫙 5천만 명을 갖다 이제 이 통계를 놨을 때 가장 재산이 많은 상위 한 1,000만 명 정도가 갖고 있는 재산이 2017년에 9억 4천인데 2020년 기준으로는 11억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올랐죠.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집을 못 가지고 월세라든가 전세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서 완전 소외돼 있죠. 더군다나 또 서울 집값은 올라가는데 대전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이런 데는 집값이 안 올라가죠. 이런 의미에서 이 서울에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뭐 10년 전에는 5억짜리가 오늘날에는 30억까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자산 양극화, 재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피케티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85쪽 정도인데, 크게 보면은 사실은 서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이라든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 불평등이 100년 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 레이건이라든가 부시라든가 대처가 등장하고 나서는 다시 격차가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완만하다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피카티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자가주택 소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는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그나마 자기 아파트라든가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것이 바로 이 빈부격차를 극단적으로 약화시키지 않는 그나마 중산층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100년 전에 비해서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피케티가 얘기하는 건데 이 자산 불평등이 오늘날 그 100년 전만큼 심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좀 전에 본 것처럼 CEO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10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은 소득 불평등, 특히 근로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피케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주로 이 재산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지만 그 피케티 말이 뭐냐면은 지난 100년간 재산 불평등은 상당 정도로 완화가 됐고, 그게 핵심적인 요인이 100년 전과는 달리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재산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은 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소득 불평등이고 그 중에서 특히 근로소득 불평등의 양상을 띄었지만 그 안에 근로소득이 아닌 착취 내지는 불로소득이 들어가 있다는 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뭔가 불합리한 좌파 현상, 우리나라에서 강남 좌파 현상으로 나타나는 점.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피케티의 책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뭐 좀 짧지만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